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고3 7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다들 총평 다 잘 듣고 오셨죠? 난 어려웠는데 선생님은 왜 쉽다고 하셨을까? 라고 좀 좌절하고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오늘 연습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 약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강점은 더 보완하고 약점은 좀 더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절대 실망하거나 자신감 하락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 테니까요. 우리 일단 이 해설을 듣고 내가 어떤 부분을 착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아직 스킬이 부족한지를 잘 익혀나가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1번은 인류 생활에 기여한 물질 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특징.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질기고 가볍대. 뭐랑 비교했을 때 질기고 가볍다라고 하죠. 우리 보통 천연 섬유랑 비교했을 때라고 이 앞에다가 더 쓰면 좋겠죠. 질기고 그리고 가벼우며 값이 쌉니다. 다양한 기능성 옷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일론이랑 폴리에스터. 우리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거 별로 안 배우죠? 내신에선 좀 더 배울 수 있지만 얘네들 뭐예요? 그죠? 천연 섬유랑 반대되는 합성 섬유. 1, 2, 3, 4, 5번 중에서요. 합성 섬유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4번에 있었어요. 1번은 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문제로 갈게요. 1단원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1단원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둘은 가랑 나는 메테인이랑 에탄올 중에 하나씩을 표현을 한 거래요. 그럼 1단은 가번입니다. CH4. 이건 메테인이죠.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고요. 그리고 기체로 존재하고요. 연료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C2H5OH. 그러니까 제가 시성식으로 적었습니다. 하이드록시기를 포함하고 있는 얘는 에탄올이에요. 술의 주성분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소독제. 소독용 알코올로 쓰이는 에탄올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는데요. 기억번,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가다. 그죠? 액화천연가스가 뭐야? LNG잖아. LNG의 주성분은 CH4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맞는 설명. 그다음에 니은번에서는 실온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는 걷다 밑줄 치시고요. 물에 대한 용해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이건 뭘 물어본 걸까요? 3단원에서 공부한 거예요. 끼리끼리 섞인다 혹은 끼리끼리 녹는다 라는 말 들어봤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그리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섞인다 라고 했습니다. CH4는 어떻게 생겼냐면 분자로 따지면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로 생겼어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입니다. 즉 대칭 구조여서 그렇다라고 했고요.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지금 니은번에서는 뭐에 대한 용해도를 물어봤냐면 물은 뭔데? 물은 아주 대표적인 극성 분자예요. 그럼 가랑 나중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더 큰 거는 당연히 극성을 띠는 어떤 분자겠죠? 얘는 무극성이고요. 얘는 그래도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지는 않는 극성입니다. 혹은 선생님 알코올은 에탄올은 물에 잘 섞이잖아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니은번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번 1몰을 완전히 태웠을 때 생성되는 H2O의 분자 수비가 가대나가 2대 3이냐 물어봤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한 분자 1몰을 태울게요. 그럼 H2O는 한 덩어리당 H가 2개 필요하다. 근데 내가 지금 H 원자가 4개 있어. 그러면 물을 몇 분자 만들겠니? 2분자 만들겠죠. H의 개수의 절반만큼 물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C2H5의 OH인데 H의 개수를 전부 다 세보면 6개야. 그러면 H2O는 3분자를 만들 수 있겠죠. 2대 3이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덩어리당 H의 개수를 반으로 자른 만큼의 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까지 잘 풀어갔고요. 3번은 산염기의 정의에 대한 문제고요. 옳은 얘기를 한 친구를 골라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학생 A가
뭐랬냐면 가에서 HCl은 H2O한테 H 플러스를 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H 플러스의 주고받음만 보시면 되거든요. HCl 있고요. 얘가 얘랑 반응해가지고 CN 마이너스 됐어요. H 어디 갔지? H 플러스 남한테 준 거죠.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은 바로 이렇게 H 플러스를 남한테 주는 물질, 양성자 주계라고 하죠. 그걸 산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H2O는 H를 받았어요. H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 가번 반응에서는 이렇게 산염기가 정해지고요. 물론 이제 역반응도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면 H3O 플러스가 H2O가 돼요. H 플러스를 내어놓은 거죠. 그러면 양성자를 줬네요. 산. 그리고 CN-는 H 받아다가 HCn이 될 거니까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번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HCO3-가 얘랑 반응해서 H2CO3 됐어요. H 플러스를 받았죠. 받으면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 반대로 이 H2O는 OH-가 됐으니까 쟤한테 H 플러스를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H2CO3는 HCO3-가 되면서 지금 H 플러스를 남한테 줬어. 산. 그리고 나는 H 플러스를 받아서 H2O가 되는 거니까 염기. 그러면 학생 A가 한 말은 어때요? HCl은 H2O한테 H 플러스를 줍니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입니다. 맞는 소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학생 B. 나에서 HCO3-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에요. 이게 뭔데요? H 플러스를 남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번에서 HCO3-는 오히려 H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작용한 게 아니고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로 작용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B는 틀렸어요. 물은 양쪽성 물질이라는 것을 이 위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어요. 양쪽성 물질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하고 혹은 염기로도 작용하는 거. 보시면 H2O가 위의 반응에서는 염기로 작용했죠? 나번 반응에서는 산으로 작용했죠. 그러니까 물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고서 양쪽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맞는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A랑 C가 맞아가지고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양쪽성 물질에 뭐가 있는지를 암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처럼요 주어질 거예요. 그럼 나는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답을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4번 문제. 계산 좀 찌끔찌끔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A의 화학식량이 64, B의 화학식량이 18. B 액체의 밀도는 1g/ml고요. 기체 지금 1몰의 부피가 25L래요. 기체 1몰 부피가 25L다. 부피가 25L.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적는 겁니다. 부피는 25다.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걸까요? 그죠? 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물어본 것이겠죠?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가지고 구한다든지 혹은 주어져 있는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1몰의 부피로 부피를 나눠가지고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쟤부터 할게요. A부터. A가 9.6g 있다? 그럼 몰수는 질량을 1몰의 질량인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거야. 이거 해봐. 20분의 3몰이죠. 이게 소수점으로 하면 아마 0.15몰일 거예요. 분수로 냅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제 두 단계에 거쳐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0.09L가 있다. 우유 먹으면 알잖아요. 1L가 몇 밀이죠? 1000밀이죠. 그럼 나는 밀리리터로 얘를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어디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다른 조건인 밀도에 부피가 밀리리터로 돼 있어. 그럼 나 리터를 밀리로 바꿔야 되겠죠. 몇을 곱할 거야? 1000을 곱해야죠. 1000을 곱하면 얘가 90ml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부피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질량으로 바꿔가지고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되죠? 어떻게? 여기에다가 90에다가 뭐를 곱하면? 밀도를 곱하면 되죠. 부피에다 밀도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질량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1ml당 지금 밀도가 1g이라고 했으니 지워지고 90g이에요. 똑같네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몰수를 구했듯이 질량을 이제 뭐로 나눌 거예요? 화학식량 18로 나눌 거예요. 그럼 5가 나오죠. 아, 지금 B는 5몰 있는 거구나. 그다음에 마지막 C, 기체입니다. 5L 있대요. 1몰만큼 모으면 25L인데 5L만 있대요. 그러면 부피를
주어져 있는 온도와 압력에서의 1몰 부피로 나누면 5분의 1몰, 즉 0.2몰이 되겠죠. 문제는 뭐였냐면요. 몰수가 큰 것부터 기술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정답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제일 큰 게 얘죠.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0.15보다는 0.2가 크니까 C고 그 다음에 A가 될 거예요. BCA를 찾아주시면 정답이 4번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복잡하게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7월 학평에서 좀 간단한 계산 과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화학식량과 몰단원에서 5번 문제 갈게요.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번호가 5번인 걸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겠죠.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T2C에서 H2O가 들어있는 밀폐용기에 NaCl 고체를 녹인 후 중요한 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제 눈치가 생길 텐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상태를 나타내었다. 이게 뭔 소리죠? 동적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가지고요. 마치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실제로는 정반응이랑 역반응이 엄청 열심히 일어나요. 그 둘의 그 동적인 거. 그걸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답을 골라볼게요. H2O의 분자수는 일정하다.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H2O 요 수증기의 양은 일정하다. 그렇겠죠. 지금은 평형 상태니까. 기억번은 정답입니다. 니은번에서는 NaCl의 용해, 녹는 속도는 석출, 다시 이제 고체화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석출 속도보다 크다. 그럴 리가 없죠.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용해 속도, V 용해라고 할게요. 그리고 V 석출 속도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동적 평형 상태이다. 가가 완전 정답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요. 3번에 있었습니다. 5번까지 이렇게 풀이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죠. 6번으로 넘어갈게요. 3단원에서는 이런 이 모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 했죠, 제가? 이런 땡글땡글한 게 그려져 있으면 내 거, 그러니까 내 전자만 잘 세면 된다고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X2, Y2입니다. X라고 하는 원자 두 개랑 Y라고 하는 원자 두 개가 만났는데요. 어떤 결합을 하면서 만났어요? 이거 뭐야? 겹쳐 있죠? 그러니까 전자를 나눠 가졌어요. 전자를 같이 공유하는 결합을 뭐라고 합니까? 공유하는 결합, 그죠?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지금 얘네들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애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나눠 가졌으면 두 개 중에 몇 개가 내 거야? 하나가 내 거고 하나는 남의 거야. 그죠? 노란색으로 이 왼쪽에 있는 애가 가지고 있는 최외곽, 원자과 전자에다가 이렇게 비끔, 짝대기를 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주기 원소인데요. 껍질이 두 개니까. 최외곽에 전자가 7개 있어요. 누구예요? 9번 플루오린이죠. 얘가 지금 플루오린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럼 얘도 플루오린이네. X랑 Y 중에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플루오린이 있나 봐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낑겨있는 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잘 봐. 4개를 나눠 가졌어요. 그럼 몇 개가 내 거야? 절반. 2개가 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그러면 2주기의 15조 건소인 질소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도 질소다. 지금 X2, Y2라고 하는 이 분자는 N2, F2구나. 그리고 이제 얘가 몇 중 결합을 하는지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겠죠? F, F. 땡땡, 땡땡. 비공유는 안 물어봤지만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직선처럼 그렸지만 실제로 직선 아니에요. 여기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약간 이게 굽어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Z2Y2예요. 지금 여기 얘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얘 F네. 여기도 F. 그럼 가운데 있는 애 누구야? 하나, 둘, 셋, 넷. C죠. C. 14조 건수. 얘가 C예요. 얘는 C2F2. 이제 정합시다. X, Y, G가 누군지를 정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에도 Y가 있고 여기에도 Y가 있다?
이거랑 요거랑 공통점이 누구예요? 플루오린이죠. 그럼 X랑 Y랑 G 중에서 Y가 결국에 플루오린이고 X가 질소고 그다음에 G가 탄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 거 다 했습니다. 기억번에서 묻고 있는 사실은 이 두 가지 분자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는 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0이 되는 같은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결합이 있다. 뭐랑 뭐 사이에? 두 원자 사이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N과 N 사이. 전기음성도가 똑같은 애들이 만났어. 그럼 저 두 원자 사이의 전기음성도의 차이는 빵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있네요. CC, FF 이렇게 있으면 얘는 직선형이죠. 어디? 여기. 똑같은 C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 이 부분에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두 원자, 두 분자 전부 다 극성 공유결합도 있죠. 전기음성도가 다른 애들끼리 만난 두 원자 사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무극성 공유결합을 갖는다. 기억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다음 니은번 X2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X2가 뭔데? N2잖아요. N2는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이중이랑 삼중을 다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니은번은 정답. 그다음에 디귿번 Y, G, X 분자 구조의 구조는 구분 형태이다. Y, 그다음에 G, X. 그럼 플루오린이 결합 하나 하고 탄소는 4개 결합하니까 이렇게 질소는 3개 결합하니까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이거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하냐면 주변 원자의 비공유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분자의 모양을 따질 땐 뭐가 중요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가 없습니다. 없으면서 양옆으로 원자가 뻗어 있네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구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180도만큼의 결합각도를 갖는 직선이겠죠. 근데 지금 구분형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요. 3번에 있었어요. 6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물의 전기 분해와 관련된 문제 출제됐고요. 화학 반응식을 적어가지고 푸셔도 됐었고 그리고 혹은 안 적고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물의 전기 분해는 중요하니까 화학 반응식 전체 반응식 하나만 적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분해하면 수소기체랑 그리고 산소기체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H2 앞에 있는 계수 2에다가 제 밑줄 한번 그어볼 거고요. O2 앞에 계수는 생략되어 있지만 1이 있죠.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하는 반응 몰비의 의미도 있고요. 분자수 비의 의미도 있고요. 기체라면 부피, 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석할 수 있느냐? 수소기체랑 산소기체의 부피가 2대 1로 발생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A 대 B 바로 쓸게요. O2랑 H2니까 1대2가 되는 것이죠. A 대 B는 1대2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극도 적어보시면 H2는 마이너스 극에서 O2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의 전기분해 실험으로 분자를 이루는 수소랑 산소 사이의 화학결합은 뭐가 관여할까요?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화원에서 전기분해를 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온 결합이 됐건 공유 결합이 됐건 항상 여기엔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다. 항상 한 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역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황산나트륨은 대표적인 전해질이죠.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물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를 녹인 물, 순수한 물은 보통은 굉장히 전기가 잘 안 통해요. 근데 나는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하고 싶으면 그 물이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전해질을 녹인 물은 당연히 전기 전도성을 지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아요. 그다음 니은번입니다. A 대 B는 1대2다. 그쵸? 1대2다. 그래서 니은번 정답이고 디귿에서는 전자는 니은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전자 들어가면 되죠? 디귿. 7번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풀렸네. 그다음 8번. 지금부터 원소의 주기적 성질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보셔야 돼요. A, B, C, D, E에 대한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이라고 하고요. 각각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제한을 둔 거예요. 리튬, 베릴륨,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11 나트륨, 12 마그네슘, 그다음 13 알루미늄. 이걸 쓰면서 반으로 나눠봐. 어떻게 나눌 거냐? 립의 2주기죠. 그리고 남아알 3주기죠. 2주기랑 3주기가 있으면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의 반지름을 비교를 하면 원자 번호가 커지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립의 붕탄, 질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리고 같은 세로줄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2주기에 있는 애들은 전자 껍질이 2개고 3주기는 3개면 같은 세로줄에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사이즈가 크겠어요? 3주기가 더 사이즈가 크겠죠. 같은 족에서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3주기.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3주기에 있는 원소가 무조건 2주기보다 반지름이 큰 건 아니에요. 리튬이랑 염소의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는 리튬이 더 큽니다. 그런 거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만약에 족을 비교했을 때는 3주기가 더 사이즈가 크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의 주양자수라고 뭔가 말을 달리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야? 전자 껍질이야. 몇 주기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두 글자가 아니라 전자 껍질이면 네 글자네요. 근데 주기 이렇게 두 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B가 3주기 원소래. 남아알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 다음에 D도 3주기 원소래. 저것도 남아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할게요. A, B, C, D, E 중에 혼자 삐쭉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E인데 얘가 지금 사이즈가 어때요? 제일 커요. 봐, 리베가 어딨냐면 리튬, 베릴륨 요래 있어. 1족, 2족. 그리고 나트륨 1족에 있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2족에 있지? 선생님 그러면 리튬이랑 나트륨의 사이즈 혹은 베릴륨과 마그네슘의 사이즈는 비교할 수 있겠네요. 완벽하게. 그죠? 얘네보다는 3주기 있는 애들이 클 거니까.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이 요래 들어갈 겁니다. 이 5개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나트륨이죠. 그럼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아까 B랑 D가 3주기래. B, D 그리고 누군가가 있는데 걔네 3개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차지한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반지름이 큰 거 E는 누구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나트륨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E가 처음에 나온 거야. 나트륨이야. 그럼 B랑 D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나트륨은 E가 가져갔고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중에 누가 더 커요? 마그네슘이 사이즈 더 크죠? 그러면 어디가? D가 마그네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B가 알루미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A랑 C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A랑 C는 각각 리튬이랑 베릴륨 중에 하나씩이겠죠? 리튬이랑 베릴륨 중에 누가 더 사이즈 크냐면 리튬이 커요. 그렇다면 여기 C가 누구? 리튬이고 D가 베릴륨이 되겠죠. A, B, C, D는 다 매칭 끝났습니다. 그러면 2주기 가가 누구죠? A랑 C죠? C랑 A가 가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3주기는 B, D, E. 이 친구의 결론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의 사이즈는 감소한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이렇게 감소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가로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사이즈가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C랑 A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그런 크기대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리튬인 C, 그다음 베릴륨인 A 이렇게 여기다 적어주셔야 될 거예요. CA를 찾으시면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3번에 있었습니다. 이거 문제 진짜 잘 풀어놓고 나중에 A, C 해서 틀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신 끝까지 집중을 잘 해가지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정답 찾아봤어요. 9번 문제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 출제됐습니다. 잘 푸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면 가나다는 각각 붕소랑 베릴륨 중에 하나씩을 표현을 한 거래요. 붕소, 베릴륨, 4번 베릴륨, 5번 붕소. 그리고 기억은 양성자 또는 중성자래요. 그리고 질량수를 줬네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적고 풉시다. 원자의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고요. 이온이 아닌 이상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죠. 그래서 전자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리고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질량수 여기다 써야지.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얘기할 때 동위원소 문제라고 했었죠. 동위원소는 뭐냐?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서?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그 합인 질량수가 다른, 물리적 성질이 다른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가나다가 있는데 나는 어떤 애가 100%래. 그리고 가랑 다는 각각 20, 80 더하면 100인 거야.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나는 얘네랑 다른 종류의 원소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얘는 20, 80, 얘네 둘은 어쨌든 같은 양성자의 개수를 갖는 원자 번호를 갖는 물질일 것이고 얘만 다른 애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베릴륨이 될 텐데 조금만 있다가 왜 베릴륨인지 얘기해 줄게요. 기억이 누구라고 했느냐? 양성자 또는 중성자라고 했는데 봐봐. 5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랬어요? 나는 얘네랑은 다른 애래. 근데 얘도 이걸 양성자라고 해버리면 5번이고 5번이니까 붕소고 붕소가 되죠? 모순이야. 그래서 기억은 양성자의 개수가 아니고 중성자의 개수를 표현한 거예요. 양성자의 개수를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양성자 수. 이쪽에다 쓰면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양성자의 개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4번이랑 5번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질량수가 10이면 중성자가 5야. 그 양성자가 몇 개? 5 더하기 x가 10. x는 5가 되겠죠. 아, 지금 가번이 원자 번호 5번이구나. 그럼 결론 났죠. 가가 누구? 붕소야. 질량수가 10짜리. 그리고 다가 붕소죠. 그러면 얘는 질량수가 11짜리래. 좀 더 무겁네요. 나머지 하나 남은 나가 누가 되냐면 얘가 붕소가 아니고 베릴륨이 됩니다. 베릴륨, 얘는 4가 되고 양성자의 개수 여기 5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11번에서 A를 구하려고 해요. 질량수 11에서 양성자 5를 빼면 중성자가 6이 나오게 되죠. A 이퀄 6입니다. 그다음에 나번에서요. 중성자의 개수랑 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이 질량수라고 하니 스몰 b는 9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짜리 베릴륨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뭐죠 이건? A번, 기억번. A 더하기 B가 15이다. 기억. A 더하기 B가 15냐? 6 더하기 9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9다.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9다. 이 계산 혹시 하셨나요? 이 계산 안 해도 니은 틀렸다? 사실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계산하고 나서 제가 이거 왜 그냥 틀렸다고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질량수가 10짜리도 분명히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고요. 11짜리도 있대. 그러니까 내가 붕소의 평균을 10이라고 할 수도 없고 11이라고 할 수도 없죠. 둘 다 있으니까. 존재 비율을 그래서 곱해가지고 평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치 시험 점수 평균 내듯이. 10짜리가 100 중에, 전체 100 중에 20이 있어요. 그럼 100분의 20이죠. 5분의 1로 줄여서 쓸게요. 그리고 11짜리 좀 더 무거운 게 100분의 80, 5분의 4라고 쓸 수 있죠. 10.8 나와요. 절대 9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봐. 10짜리랑 11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평균이 9가 나오겠니? 그리고 10이랑 11 중에 11짜리가 훨씬 많아. 그러면 이거 굳이 계산 안 했더라도 11에 가까운 10점 몇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그럼 D급번의 전자수분의 기억은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전자수분의 기억. 기억이 뭐야? 중성자. 다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 전자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원자의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랑 같습니다. 그럼 여기 전자수 대신에 양성자의 개수를 넣으시면 되겠죠. 혹은 원자의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다번에서 양성자의 개수는 5입니다. 중성자의 개수 6입니다. 나번 할게요. 나번에서 전자의 개수 4개.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 5개. 4분의 5. 20으로 좀 통분할까? 20분의 24, 20분의 25. 그러면 나가 큰데요? 지금 다가 크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D급번 틀렸다. 정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네, 10번 문제. 제가 눈여겨볼 문항으로 넣어왔던 문제였죠? 이러한 자료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지?
처음에는 그렇게 겁을 먹었겠지만 결국엔 제2이온화 에너지가 나온 거 보니 분명히 예외 구간을 물어보고 있겠구나. 요거 핵심만 딱 캐치를 하시면 돼요. 문제를 좀 읽어보면 2, 3주기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수와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2, 3주기.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를 띡 그렸을 때 18쪽은 제외하고 그릴게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경향이 있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제1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에서 예외죠. 잘 들어. 예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통상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예외가 뭘까? 원자 번호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을 때 그때를 우리는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걸 적어볼게요.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은 어디냐면 13족과 14족 그리고 15족과 16족과 17족 여기서 예외예요. 어디를 비교할 때? 같은 주기를 비교했을 때 14족에 있는 원소랑 13족에 있는 원소 중에 13족에 있는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고 그리고 16족과 17족 중에서도 같은 주기를 비교했을 때 16족 애가 오히려 17번보다 17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더라. 자, 그거를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 B, C, D, E가 있고 2부터 갈게요. 2가 Y축의 원자과 전자수가 세모 7이요. 그러면은 17족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2주기랑 3주기예요. 17족에 있는 원소가 누가 있냐면 플로린이랑 염소가 있겠죠. 플로린이랑 염소가 있습니다. 얘는 17족이야. D를 볼게요. D는 지금 현재 여기 세모가 6에 찍혀 있어요. 16족 원소라는 것이고요. 얘는 16족, 17족. 어디에 속하죠?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에 속하네. 그죠? 만약에 D랑 E가 같은 주기의 원소였으면 둘 중에 누가 더 이온화 에너지 커야 돼요? 누가 커야 돼? 번호가 더 작은 D가 E보다 커야지. 근데 지금 어디에 찍혔어? 동그라미가 17족에 있는 애가 더 위에 찍혀 있어. 얘보다. 무슨 뜻? D랑 E는 다른 주기라는 거야. 하나가 2주기였으면 하나는 3주기라는 거지. 그죠? 그 통상적으로는 위에 있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으니 17족 중에서 얘는 2주기, 17족인 플로린이 되는 것이었고 9번 플로린. 자, 그리고 얘는 산소가 됐으면 오히려 플로린보다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졌을 텐데 그 밑에 쪽에 있는 3주기였던 거죠. 3주기 16족 원소인 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D랑 E가 결정이 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딱 예외가 속했어.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여기 예외가 또 있어. 13족과 원자과 전자수 보세요. 13족과 여기 14족. 여기도 뭐냐면 예외예요. 이들은 다른 주기에 있는 원소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더 크냐면 B가 A보다 더 높은 데 찍혀 있어요. 그치? 그럼 이렇게 되려면 같은 주기면은 안 돼요. 같은 가로줄이었으면 오히려 A가 B보다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졌을 거야. 이번에도 똑같아요. 누가? 얘가 더 큰 얘가 2주기가 되는 거야. 2주기에 14족 원소니까 탄소가 되겠죠. 그리고 A는 3주기에 13족 원소니까 알루미늄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굴까요? C는 15족 원소인가 봐요. 15족. 세모가 여기 있으니까. 15족 원소이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탄소보다도 작아요. 이게 만약에 2주기 질소였으면 탄소보다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져야 되죠. 근데 지금 더 작은 거 보니까 3주기구나. 3주기의 15족 원소인 인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 왜 제가 눈여겨볼 문항에 넣어온지 아시겠죠? 이렇게 주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 그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 전하는 A가 C보다 크다. A랑 C를 비교할게요. 원자 번호 큰 게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13번이고 15번이면 C가 크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습니다. 그다음 니은번. B와 E가 2주기 원소이다. 그죠? B 2주기 탄소, E 2주기 플로린. 나머지는 3주기였고 니은 정답. 디귿번의 제1 이온화 에너지는 C가 D보다 크다.
뭐 물어봤어? 제1 물어봤어.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은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이죠. 누구 비교하라고 했냐면 C랑 D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C가 15족, 그리고 D가 같은 주기에 있는 16족이야. 얘가 크죠. 예외 구간에 속하니까 C가 더 큽니다. 정답은 니은디귿해서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외우고 있으면 혹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화학결합의 종류를 주고 그리고 A, B, C, D, E의 번호를 줬어요. 주기율표를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적고 시작할게요. 6, 8, 9, 11, 12.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3개, 2개로 나눠볼 거예요. 어떤 기준인지 아시겠어요? COF는 비금속. 그 얘는 뭐 잘할까? 공유결합 잘하겠죠? 그리고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금속. 얘네는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금속 결합을 할 거고, 그죠? 그리고 혹은 비금속의 음이온이랑 같이 있으면 금속의 양이온이랑 해가지고 이온 결합을 하겠죠. 이온 결합, 금속, 그냥 이온 결합. 얘가 직접 이온 결합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금속이라고 쓸게요. 공유 결합을 하는데 AD2, DE2 저렇게 써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뭘 쓸 거냐면 탄소가 가질 수 있는 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적을 것이고 산소가 가질 수 있는 거, 플루오린이 가질 수 있는 개수를 적어봤어요. 무슨 얘기냐? A는 D 2개랑 결합을 하고 D는 E 2개랑 결합을 한대. 그러니까 얘네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후보군이 될 수 있냐면 CO2, 3원자 분자입니다. CO2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하나, 2개, 1대2로 만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O가 2개의 결합을 하고 F가 하나의 결합을 한다면 O 하나에 F 2개가 이렇게 오면은 또 다른 이 중에 어떤 분자를 만들 수 있겠죠. 맞아요? 이 둘은 얘랑 얘를 하나씩 나눠 가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CO2랑 OF2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는 누구야? 산소예요. D가 지금 공통이죠? 여기가 산소야. 그러면 AD2가 누구였던 거야? CO2. 그리고 DE2가 누구였냐면 OF2. 그래서 ADE가 나왔어요. ADE가 나왔습니다. A가 누구고? 탄소고. 그리고 여기 지우고 갈게. 그리고 D가 산소고. 그다음에 E가 플루오린이고. B랑 C만 결정하면 되겠죠? B랑 C, 얘는 이제 금속 결합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쓰시면 되고. B랑 D, C랑 E가 각각 1대1, 1대1로 만나서 전하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D가 아까 누구였지? O였지. O가 이제 이온 결합을 할 거야. 금속 이 중에 만나가지고. O의 E-랑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전기적 중성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죠? Na1뿔, Mg2뿔. Mg2뿔이죠. Mg2뿔과 O의 E- 1대1로 만난 MgO. 결국 여기가 누가 되고 B가 누가 되는 거야?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얘가 MgO였던 거예요. C입니다. C. NaF겠죠? C가 F가 됩니다. F랜다. NA가 됩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 중에 하나이다. 여기 이온 결합 쓰시면 되겠죠?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만나는 거니까 정답 찾아볼게요. 기억번에서 전기음 성도는 D가 A보다 크다. D가 O, A가 C. 그치?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 증가하니까 기억번 정답이고, 고체 상태의 B와 C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금속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니은번 정답이고, 디귿번 고체 상태의 BD랑 C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뽀개진다.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죠. 디귿번도 정답이다. 11번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까지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12번 문제. 수용액의 pH 또는 pOH를 구한 뒤 그 값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안 줬어. 이게 pH 값인지 pOH 값인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지금 문제 조건은 25도씨고요. 25도씨에서 KW 값이 1.0 곱하기 11-14제곱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식을 하나 더 적으면서 문제를 풀게요. 저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이 둘의 합이 14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이온화 상수가 어떻게 나온 거야?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랑 OH-라고 하는 수산화이온의 몰농도의 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즉, 이거 쓰고 싶어서 그래요. 중성. 25도씨에서 중성은 각각의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 pH가 7일 때를 중성이라고 쓸 수 있고, 산성은 pH가 7보다 작을 때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염기성은 pH가 7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기준에서? 25도씨 기준에서. 됐어요? 자, X의 수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3, 7보다 작은 숫자로 쓰인 요 3은 pH 또는 pOH 중에 뭐야? pH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5. 근데 염기성이래. 이게 만약에 pH를 쓴 거면은 산성이어야 되잖아요. 얘는 뭘 표현한 걸까? pOH를 표현한 거야. pH를 구하라고 하면은 14에서 5를 빼면 되겠죠. pH가 9입니다. 여기는 물어보진 않았으나 일단 써볼게. 그럼 pOH는 11이라고 해야 되겠죠? 더해서 14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10, 산성이래요. 그럼 이게 pH면 안 되겠죠? pH면 7보다 크니까 염기성이어야 되죠? 아, 이게 지금 pOH를 표현한 거구나. 그리고 pH를 구하라고 하면 14에서 빼면 되니까 4구나. 끝났네? 그럼 기억번부터. 가에서 pH로 표시된 수용액은 이 중에 한 가지다. 누구밖에 없죠? 얘밖에 없죠. 기억번은 정답이고요. 그다음 니은번에서 묻고 있는 것,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X가 Y의 100배이다 라고 했는데 X에서의 H3O 플러스의 몰농도 몇이에요? 10의 마이너스의 pH 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예요. H3O 플러스가. 얘는 누구 비교했지? X가 Y의 pH, 여기서 H3O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랑 10의 마이너스 9승이랑 이게 훨씬 크죠? 10의 6승만큼 큰 거죠? 그죠? 근데 지금 100배다. 택도 없어.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 디귿번. H3O 플러스의 몰은 X가 G의 10배이다. 왜 갑자기 몰을 물어봤을까? 뭐가 있으니까 부피와 어딨어? 부피와 몰농도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X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 몰수는 요 몰농도에다가 리터로 환산해, 안 해도 되지만 리터로 환산하면 0.2리터가 되겠죠. 이만큼의 H3O 플러스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G도 한번 해볼게요. G에서 100 곱하기 0.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몇 배 차이라고 했냐면 10배 차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10배가 되겠어요? 0.1에다가 이걸 곱한 거고 0.2에다가 이걸 곱한 건데. 디귿번 틀렸습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이것도 루이스 전자점식이고 얘가 몇 주기의 원소인지만 제대로 정했으면 시간 이렇게 오래 안 걸리고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2, 3주기 원소고 2, 3주기 원소들이다. 루이스 전자점식. X랑 Y를 보면은 원자과 전자 몇 개 찍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럼 얘도 17족 원소고 얘도 17족 원소네. 얘가 2주기면 얘가 3주기고 얘가 3주기면 얘가 2주기겠죠? 그 생각할 수 있고 G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2주기였으면 질소가 될 거고 3주기였으면 인이 되겠죠. 자, 후보군으로 가능한 걸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플로린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CL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플로린이면 얘는 CL이고 얘가 CL이면 얘는 플로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질소일 수도 있고요. 인일 수도 있어요. 자, 가번 갑니다. 원소 X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자가 됐을 때 그 1몰 안에 전자의 몰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 분자. X로 되어 있는데 분자야. 그 이거 F로 두고 푸셨으면 안 돼요. 분자의 형태가 뭔데? X2. X2라고 하는 이 분자 내에 포함된 전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X2가 됐을 때. 그럼 만약에 X가 플로린이었으면 얘가 전자 몇 개 갖고 있어? 9개 갖고 있잖아. 전체 전자는 양성자의 개수 및 원자 번호랑 같은 거니까. X가 만약에 플로린이었으면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9 더하기 9 혹은 9 곱하기 2 해가지고 18개였을 거예요. X가 플로린이었다면. 그리고 X가 17번이 염소였다면 Cl2가 되겠죠. 그러면 17 곱하기 2니까 34가 될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맞는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번은 X랑 Y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가 F면 얘가 CL, FCL 이렇게 될 거고 얘가 CL이었으면 CLF 이런 식으로 됐겠죠. 좀 이따 결정해보고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이 26이래요. FCL이나 CLF 26개 되겠지? 9 더하기 17, 17 더하기 9니까 둘 중에 누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답번은 Y랑 G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이 A야. 여기 A가 있었는데 얘랑 얘가 똑같대. 근데 봐봐라. 만약에 얘가 18이라고 치고 그럼 여기가 질소라고 쳤을 때 질소에 Y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NF3거나 뭐 PF3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PCl3거나 근데 질소가 전자가 7개고 플루오린이 9개인데 얘가 그나마 제일 작은 전자의 개수를 갖는 분자거든요. 근데 이것만 계산해도 9, 3은 27. 그 다음에 얘는 7, 34. 이게 제일 작은 거야. 제일 작은 게 34야. 18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18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어. 결국에 X는 누구야? CL이야. 그리고 Y가 누구야? 플루오린이야. 9번. 그리고 요 34 하면 둘이 똑같죠? A 값이 34가 나오니까 G는 누구였다? 질소였던 거예요. G는 질소 이렇게 7번. 됐습니다. 기억번부터 A는 34다. 그죠? 기억번 정답. 니은번의 바닥 상태의 원자과 전자의 주 양자수는 X가 G보다 크다. X가 G보다 크다. X는 3주기 원소고 CL이니까 그리고 G는 2주기 원소예요. 그럼 3개, 2개의 전자 껍질이니까 니은번도 정답이죠. 그다음 디귿입니다. 나에서 Y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Y는 전기음소 온도가 1등이야. 그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전자를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어. 그럼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겠죠. 정답은 5번이에요. 13번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갈까요? 14번도 비슷한 류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문제인데 COF 중에 하나이고 XYG가 COF 중에 하나이고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요. COF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공유 전자쌍 4개, 2개, 1개,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1개, 2개, 3개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은 공유분의 비공유가 5분의 6이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빵이야. 즉 무극성 분자라는 얘기죠. 무극성 분자. 공부 많이 하신 친구들은 바로 알 거예요. 5분의 6 되는 게 뭐가 있지? C2F2 자, 적어볼게요. C 찍찍찍 FF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공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공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끝. 그리고 나번 X랑 G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0이에요. 3분의 10인 거 사실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가 있냐면 NF3 왜 NF3도 띵띵 이렇게 있으면 공유 전자쌍은 3개인데 너무 많아. 비공유 전자쌍 10개니까 3분의 10 되죠. 그죠? 그리고 누가 있냐면 O2F2가 있어요. O2F2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OOF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공유는 하나 둘 세 개고 근데 이 중에서 누구를 내가 제외를 시킬 수가 있느냐 가번이랑 나번 분자에서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는 구성 원소가 X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C2H-F2랑 요 밑에 있는 얘랑 같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누가 공통이에요? 여기 플루오린, 여기 플루오린. 여기다 다 있긴 있네요. X에다가 내가 일단 플루오린을 썼어. 가번에서의 Y는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C가 되겠죠? 얘가 C가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G를 얘기를 할 건데 G가 만약에 나번이 NF3라고 하는 애였으면 Z가 누가 되고 질소가 되고 그리고 O2F2였으면 G가 O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결론이 안 났네요. 그럼 다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번에서 Y랑 G로 돼 있는데 즉 C랑 이 둘 중에 하나인 G로 돼 있는데 비율이 1이래. 누구? CO2.
여기서 이제 다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게 CO2야. 그럼 결국에 G가 누구라는 거니? O라는 거죠. 얘는 지워집니다. Z가 O다. 그럼 CO2가 돼요. X, Y, G로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분자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X가 플로린이고 Y가 C고 그리고 G가 O면은 이런 식의 평면 삼각형의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2가 되나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4개의 공유 전자쌍 분해. 비공유 되게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거 제가 뭐에 맞춰서 쓰고 있냐면 플로린은 하나당 3개의 비공유를 갖고 O는 하나당 2개의 비공유를 갖는다. 이거 맞춰서 쓴 거예요. 4분의 8이니까 2가 나오겠죠. 자, 가나다라가 어떤 분자인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번,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2가지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중 있죠? 그죠? 이거 아닌 거 알았고 다중 없죠? CO2 이중결합 2개 다중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중 있죠? 3개. 지금 2개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니은번, 다랑 라는 입체 구조이다. 어떻게 이렇게 딱 반대로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번은 직선이니까 평면이죠. 그리고 여기 COF2 평면 삼각형이니까 평면이죠. 그러니까 입체가 아니고 평면이다라고 했으면 땡그람인데 이거 틀렸어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같은 애들은 3가지다. 그러니까 한 분자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만 세보시면 돼요. 2개, 2개, 4개.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얘도 4개. 그다음 얘는 3개, 4개. 3개가 똑같은 원자의 개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은 맞았어요. 정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14번. 나한테 익숙한 분자들이 어떠한 형태였는지를 잘 떠올리시며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이게 제가 아까 총평에서 얘기했던 수능 완성 유형의 어떤 카드 게임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요. 양자수 관련한 문제인데 되게 머리가 아팠죠. 뭔가 뭐 2분의 1,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면서 막 가려놓고 괜히 시간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양자수를 나타낸 카드고요. 기억부터 이응으로 나타낸 양자수의 조합은 다 달라야 돼요. 다 다른 거를 쓴 거예요. 그럼 어떠한 개념을 내가 지니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부양자수 L값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값이 0일 때, 1일 때, 2, 지금 뭐 2는 필요 없으니까 0이랑 1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부양자수는 결국 그 오비탈의 종류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모양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L값이 0인 오비탈은 S오비탈이에요. S오비탈의 L값은 0인 거예요. 그리고 P오비탈의 L값은 1이에요. 그 L값이 지금 4개의 칸 중에서 오른쪽 위에 표현이 되어 있대요. 여기에 빵이라고 써 있으면 S오비탈인 거고 1이라고 써 있으면 P오비탈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S오비탈은 ML값 자기양자수라고 하죠. ML값이 S오비탈은 0이에요. 왜냐면 ML값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값까지의 숫자를 갖는데 이미 L값이 빵이잖아요. 그죠? 그럼 P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3가지를 갖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MS 값이 있는데 얘는 스핀 양자수라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2가지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가번을 갈게요. 전자 배치가 요래요래 됐대요. 그럼 1s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 2개가 표현되면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2s 오비탈에는 하나 삐쭉 올라와 있죠? 이게 윗방향이 플러스면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 이 p 오비탈 3칸 중에서 한 칸, 가운데 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에서 필요한 카드가 이렇게 4개였대요. 전자 4개니까 4개 카드 필요했겠죠. 서로 다른. 자, 갑니다. 주양자수 N.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어떠한 오비탈만 존재합니까? 1s만 존재하죠. 여기는 P가 없어. 여기 무조건 1s만 있어. 그럼 봅시다. 기억번에서 N 값에 1 들어갔어요. 얘는 무조건 무슨 오비탈이야? 1s 오비탈인 거야. 얘 1s임. 가려져 있다고 한들 난 저게 뭔지 알아.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또 어디에 1이 있냐면 여기 있어요. 1s인 거야. 다 가렸지만 얘가 1이니까 얘는 1s 오비탈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써 있지만 어차피 s 오비탈이기 때문에 여기 L 값에 표현되는 값은 0이겠죠. ML 값이 뭘까요? 0이겠죠? A가 바로 나와요. A는 0입니다. 그럼 여기 또 다른데 A가 되게 많네. 여기 0,
0, 그리고 여기도 0. 한 번에 엄청 많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기억이랑 미음은 1s 오비탈을 표현한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2, 1,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여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2주기에 있는 p 오비탈이래. 아, 이 2p 오비탈이구나. 디귿도 2주기에 L 값이 1이니까 2p 오비탈이구나. 그 다음에 비읍도 2, 1, 얘 2p 오비탈이구나. 2, 1이니까 2p 오비탈이구나. 자, 근데 각각 다른 표현으로 지금 표현이 된 양자수예요. 그럼 C옷 2, 0. 두 번째 껍질에 있는데 L 값이 0이야. 그럼 무슨 S? 2S.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리얼을 하나 안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여기를 가려놨어요. 이게 두 번째 껍질이면서 여기가 1이 되면 2p 오비탈. 두 번째 껍질이면서 0이 되면 2s 오비탈이 될 건데요. 가려놨어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서로 달라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요 비읍이랑 리을을 비교했을 때 봐봐. 2, 1, 2 뭔지 몰라? A가 빵 여기 다 똑같아.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똑같아. 아까 문제에서 뭐랬냐면 다 다른 조합이어야 한대. 그 여기 가려진 네모에는 1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 0 들어가야 돼. 0. 그럼 얘는 2s 오비탈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을이랑 C옷이 2s 오비탈, 나머지가 2p 오비탈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가려져 있는데 좀 한번 채워볼까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분의 1, 0에 플러스 2분의 1. 그럼 플러스 2분의 1짜리가 마이너스 1에 딸린 거, 0에 딸린 거, 하나는 플러스 1에 딸린 거가 있으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s2가 어떻게 된 거냐면 1s 기억번. 기억에서 기억이랑 그 다음에 1s가 미음이죠? 미음. 여기 1s. 얘네가 이거 각각을 표현한 거야. 그리고 2s가 누구였냐? 리을이잖아. 리을이랑 C옷인데 얘가 2s야.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위로 가게끔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p 오비탈 중에 비읍이 어딨냐? 여기 있어. 마이너스 1, 0, 그리고 플러스 1 중에서 가운데가 0이라고 치면 이거 플러스 1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위로 표현되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매칭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나번이랑 다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에도 기억, 미음이 있어요. 그러면 1s는 공통이구나. 여기 네모를 다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게요. 1s에 두 개 다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2s 어떻게 됐나? 리을이랑 C옷이 2s거든요. 리을이랑 C옷. C옷 없네? 리을만 있어. 얘 2s야. 연두색 써야지. 2s인데 플러스 2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p 오비탈 하나, 둘, 셋 칸. 그리고 이 p 오비탈 중에서 니은이랑 디귿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니은, 디귿. 니은 어딨냐면 여기 있어. 2p에 플러스 1칸, 제가 앞칸을 플러스 1칸으로 잡았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디귿번에서 2p 오비탈인데 플러스 1에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번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5개의 전자가 채워졌는데 바닥은 아니죠. 바닥 상태는 아니고 하나 뛰어넘었으니까 싸움 원리를 위배한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들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번 1s 미음 1s. 그 다음에 2s 리을 C옷. 2s도 다 채워졌나 봐. C옷도 있어. 그럼 일단은 두 칸을 채울게요. 1s, 2s. 그 다음에 2p 오비탈 하겠습니다. 디귿이랑 이응이에요. 디귿이 여기 플러스 1에 플러스 2분의 1. 그럼 이렇게. 그리고 2p, 이응 여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칸이라고 여기 제가 적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건 이미 다 했어요. 기억번에서 A가 0이다. 맨 처음에 구할 수 있었었죠? A는 0이 맞습니다. 다음 니은번. 나에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리을에 해당하는 전자가 리을이 누구였죠? 리을이 2s였어요. 얘가 디귿에 해당하는 전자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냐고 물어봤거든요. 디귿은 뭔데? 디귿은 P야. 2P. 아닌디. 다전자 원자에서 2P 오비탈이 2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은 가나다 중에 바닥 상태 배치를 갖는 것은 2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싸움 원리를 위배했어요. 2개 채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으니까 에너지가 높아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닥 상태라고는 요 마지막 답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조합하느라고 좀 되게 머리 아프고 손도 아팠을 텐데요. 잘 보시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조합이 다 다르다라는 것으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여기서 하나는 ES고 하나는 EP였다는 거 잡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 복습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의 16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몰농도 계산하는 거 혹은 몰수 계산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AWg의 소량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녹이고 가의 수용액 100ml를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성까지 증류수를 가하여 부피 플라스크가 요래요래 있으면 표성까지 가한다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100ml짜리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눈금이 요래 있어. 그럼 증류수를 저까지 채우면 이 용액이 얼만큼 만들어진 거다? 100ml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100ml를 만들었다. 1.5 몰농도짜리 AQS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계산할까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용질에 몰수 나온다고 했었죠? 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어떤 걸 가르쳐 드렸었냐면 몰농도에다 부피를 곱할 때 리터로 하면 몰수가 나오는 거고 밀리리터를 곱하면 밀리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몰이 나오는 거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점 때문에 혹시나 계산에 실수를 할까 봐서 소수점을 없애려고 밀리몰을 얘기를 해드린 것 뿐이고 해볼게요. 1.5라고 하는 몰농도에다가 100ml를 곱하면 밀리몰수가 나오겠죠. 밀리리터를 곱할 거니까 150ml몰의 A예요. 용질의 밀리몰수입니다. 자, 나의 수용액에서 이 100ml에서 V만 취했어요. 몇인지 모르겠다. V만큼만 취했대. 그래가지고 500ml, 더 큰 거죠?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표성까지 증류수를 가했어. 500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500을 만들어서 0.06몰 농도 A를 만들었대요. 곱해봐. 500에다가 0.06 곱하면 몇이에요? 30ml몰이래요. 그러면은 100ml에 150이 들어있어. 근데 30ml만 갖다 쓴 거잖아. 몇이에요? 5분의 1이죠? 그럼 100의 5분의 1인 V는 20ml가 되는 겁니다. 20ml. 그 V는 구했고요. 이제 W를 구하면 됩니다. Wg이 AWg이 지금 몇 몰에 해당하는 값이었냐면 150ml몰에 해당하는 값이었어요. 이제 몰수로 바꿀게요. 0.15몰이죠. 이게 지금 Wg인데 우리 문제에 나와 있어요. A의 화학식량이 40이래요. 40. 그럼 0.15몰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40을 곱해야 되겠죠? 6g입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V분의 W를 구하는 거였어요. 20분의 6이죠. 2로 나누면 정답은 10분의 3.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원래 몰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쓰셔가지고 V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순서든지 요거는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17번 산화환원 단원이었는데요. 이거 ABCD 미정계수 구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죠.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가 같다.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같다. 전하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헷갈렸던 친구들 있으면 좀 잘 보세요. 크로뮴이 있는데요. CR. 요거 2개랑 요거 O 7개의 산화수를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거든요. 산소는 하나당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거예요. 마이너스 2짜리 7개면 마이너스 14야. 크로뮴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2개 곱해가지고 더한 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크로뮴은 하나당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6 곱하기 2 플러스 1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7 마이너스 14죠. 2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크로뮴 하나당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가질 겁니다. 요게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CR3 플러스 이게 뭐야? 이거 자체가 산화수죠. 플러스 3. 단원자 이온에서는 요거 자체가 산화수예요. 자, 그러면 얼마가 감소했니? 선생님 이거 3 감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뭘 강조하냐면 몇 개인지를 곱해가지고 전체 양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CR이 2개였잖아. 일단 B는 생각하지 마봐. 2개였으면
오른쪽에도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6이 감소한 거예요. B를 1로 두면 6이 감소한 겁니다. 여기서 6이 감소했으면 어디서는 6이 증가해야 돼? 어디선가는 6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딘지를 살펴볼게요. CL이 1-니까 CL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CL2가 됐어요. 그러면 원소기 때문에 호전소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빵이에요. 몇 증가? 1 증가. 그럼 안 되는데 6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몇 개면 돼? 6개면 되는 거 아니야? 6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서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으니까 뒤에는 3이 들어가서 6.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6이 지금 증가한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B는 아까 1로 두면 되고 2에 2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H2O로 O의 개수를 맞추시고 H 플러스로 H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산소가 7개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도 7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하나 있죠. F에다가 7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H가 몇 개 되냐면 2, 7은 14. 여기가 14가 들어가면 돼요. 제가 잘 풀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하시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하를 맞춰보면 돼요. 왼쪽에 마이너스 1짜리가 6개니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짜리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2죠. 플러스 1짜리가 14개니까 플러스 14 되죠. 이게 몇이냐면 6 돼요. 그죠? 오른쪽도 6이면 돼요. 0이고 0이고 3 곱하기 2니까 여기도 6이죠.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 구한 겁니다. 기억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A랑 B랑 C를 더한 값이 D랑 E랑 F를 더한 것보다 크다. 6 더하기 1 더하기 14. 안 해봐도 클 것 같긴 하지만 당연히 얘가 크죠. 그래서 기억번 정답이고 니은번에서는 Cl-의 역할은 산화제다. 산화제는 나는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거거든요. Cl-는 자기가 산화됐어요. 그럼 남을 환원시켰죠. 그럼 산화제가 아니고 환원제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디귿번에 H2O 1몰이 생성될 때 전자가 7분의 12몰이 이동하느냐. 전자 7분의 12몰. 뭔 얘기냐면 여기가 7이잖아. 그러면 물이 7몰 만들어질 때 전자 몇 개 이동했어? 아까 6만큼 이동한 거죠? 6감소 6 증가니까 전자가 6몰 이동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1몰 이동할 때 물어봤어요. 1몰이 생길 때 7분의 6몰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18번입니다. 이것도 눈여겨볼 문제에다가 제가 가져왔던 문제인데요. 중화반응에서의 이온수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부피가 요래요래 있고 나번 다번인데요. 문제 뭐냐면 HCl, H2SO4, NaOH 부피를 달리했고 수용액에 존재하는 음이온을 나타냈대요. 바로 할게. HCl에서 음이온은 Cl- 그리고 SO4 E- 음이온이죠. 그 다음에 OH- 음이온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CL이랑 SO4 이거 두 개랑 OH-와의 다른 점을 꼽자면 OH-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알자 이온이고 얘네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구경꾼 이온이고 넣어주는 부피에 따른 개수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얘네들이고 이거는 H를 만나면 사라지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번, 나번, 다번에서 가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가번은 나타난 음이온수의 비율 그것보다 2칸이 그려졌어요. 뭔 소리야? 음이온의 종류가 2개라는 거야.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음이온은 Cl-라고 하는 구경꾼과 SO4 E-라고 하는 구경꾼이고요. 즉 가번에는 OH-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 얘기인 즉슨 남는 OH-가 없고 음이온의 종류가 딱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중인 거구나. 그리고 나번이랑 다번은 보면은 3칸, 3칸. OH가 남았던 거야. 여기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됩니다. 염기성. 여기도 용액의 액성이 이렇게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나는 1대 4라고 하는 이 비율이 Cl- 대 SO4 E-를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지금 이게 Cl일 수도 있고 이게 SO4의 E-일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 그죠? Cl-랑 SO4 E-가 1대 4라면 이게 과연 될까? 혹은 이제 4대 1이라면 4대 1인 게 맞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1대 4 한번 해볼게요. 1대 4라고 치면은 Cl-가 지금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H 플러스도 하나 있겠지? SO4 E- 4개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가산이기 때문에 H 플러스 8개입니다. 그리고 NaOH 지금 현재 2개의 음이온만 그려져 있고 하니까 얘가 뭐 중성이라 치면, 중성이라고 하면은 9가 아니죠. H 플러스랑 그리고 OH 마이너스 6이 9가 되겠죠. 9라고 일단 써볼게요. 중성이라고 하고. 그러면 나번으로 갔을 때 10mm면은 1이야. 그러면 5mm면은 0.5에 CA-가 있을 거고요. 10에 4개, 8개면 20에는 16개랑 8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봐봐라. 여기가 2대 2대 3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음이온의 비율이 0.5대 8이 돼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전하의 균형으로 따져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확인해 드린 거예요. 그럼 4대 1이야. 4, 4. 그러면 5mm니까 2, 2. 10mm니까 다시 H 플러스랑 CA-4, 4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몇입니까? 1이죠? 1. H 플러스는 2개. 20ml 썼으니까 2배 불려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2대 2대 3 할게요. 그러면 CA- 대 SO4E-가 2대 2 된 것이고요. OH-가 3개가 남으려면 NaOH Xml 안에 몇 개의 NA랑 OH가 있어야 돼? 9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6개의 H랑 만나서 OH가 3개 남을 것이거든. 이렇게 되는 것이고 1대 4 이렇게 했고 중성 여기 6, 6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이거 2개 만나가지고 요거 음이온수의 비율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ml니까 12. 그렇다면 10ml에 6이면 X. 여기 15ml 들어가면 99 나오죠? 15. 비례식 쓴 거예요. 답번은 1대 2대 1이에요. 요거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SO4E-의 개수랑 12개 중에서는 몇 개가 뭐랑 반응할까요? H 플러스랑 반응하고 남겠죠. 그리고 요거 4개 H 플러스 8개 반응하고 이게 4개 남으면 여기 2개의 SO4E- 여기 4. 맞춰볼게요. 1대 4, 2대 4니까 1대 2대 2 맞죠? 그러면 Y는 몇 mm여야 되죠? 똑같이 이거랑 20mm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할 거는 일단은 다 구해놨습니다. 기억번부터 X 대 Y가 3대 4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이제 확인을 좀 하고 X가 몇이었어? 20. 그리고 15. Y가 20. 그러면 5로 나누면 3대 4. 맞죠? 기억번 정답이고 니은번에서는 용액의 pH는 나가 다보다 크다. 둘 다 염기성이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나번에서 전체 부피가 15, 5, 20, 40ml야. 기억 맞았고 40ml 분의 몰농도 구할 거예요. OH-가 9 빼기 6이니까 3개 남았어요. 40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답번은 10, 20, 20, 50이죠. 50분의 OH- 몇 개 남았냐면 4개 남았어요. 얘랑 얘 비교하시면 돼요. 40분의 3이랑 50분의 4를 비교하면 이게 15 대 16이 나오죠? 누가 더 크다고 했죠? pH는 나가다보다 크다. 아닌디. 다가 더 커야 돼요.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에 용액을 다번에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HCl의 부피가 10ml다. OH- 가 4개 남았으면 H 플러스 4개 있으면 다 중화되겠죠? H 플러스는 10ml에 4개 들었어요. 그래서 디귿번 정답입니다. 기억 디귿해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8번 문제였고 중화반응에서 가능한 그런 경우를 따져가지고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19번 갑니다. 갑자기 쉬워졌죠. 화학반응에 출입하는 열 문제가 출제가 되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화학 2에서처럼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A수용액 화학식량 질량 온도 변화, 온도가 올라갔어요.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이었던 거죠. B는 녹였더니 여기가 온도가 내려갔어요.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죠. 기억번부터 A의 용해 과정은 발열 반응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고 그다음 니은번 물 100g의 B를 10g을 녹였을 때 출입하는 열량은 4.2 곱하기 110 곱하기 T다. 4.2 비열이에요. 문제 주어졌습니다. 100 곱하기 그다음에 T다. 이렇게 했는데 100 맞니? 110 곱하기 T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지금 A를 물어봤어요. B를 물어봤죠. B 10g. 4g을 사용했을 때
CM 델타 T 해가지고 열량이 나올 거예요. 일단 4g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C 그리고 104죠? 100g에 4g 했으니까 그 다음에 T 델타 T 그냥 T라고 해요. 절대값으로. 이게 4g인 거고 10g을 녹이는 거잖아. 그럼 몇 분의 몇 배가 되겠니? 4분의 10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숫자의 답이 아니라는 사실. 틀렸어요. 그래서 D번 틀렸고. 그다음 D급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고체 1몰을 각각 녹였을 때 출입하는 열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A부터 해볼게. A는 지금 현재 4.2 곱하기 104 곱하기 델타 T니까 3.4T. 그리고 B는 4.2 곱하기 104 곱하기 T. 근데 지금 어떻게 비교하래? 둘 다 1몰로 똑같이 비교하래. 얘는 사실 0.1몰이고 얘는 0.05몰이잖아요. 근데 그 둘을 똑같이 환산하래. 그러면 어떻게? 이게 몇 몰인지. 그리고 얘가 0.05분의 1몰이죠. 그럼 이거 비교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 A가 B보다 크냐? 그치. 이게 더 큰 거죠. 여기는 아무리 해봤자 여기 2T가 되니까. 3.4T고. 그래서 D급번이 정답입니다. 기억 디귿해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 2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였죠? 개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랑 어떻게 달랐는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원래는 혼합 유형이면 그냥 A랑 B 각각 얼만큼씩 써가지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처음이랑 나중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만 나오거나, 혹은 처음에 A만 있었고 혹은 B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A 또는 B를 첨가하는 유형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애당초 원래 하나만 있었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첨가하는 게 나오거나, 이게 두 가지였는데요. 지금은 그거 두 개가 같이 혼합됐어요. 뭔 얘기냐면 실린더에 A랑 B를 넣었어. 혼합했어. 그래서 반응을 시켰다. 그럼 뭐 생겨? C 생긴다? C가 생겼을 거예요. 지금 생성된 C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게 기존에 있던 문제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첨가 유형을 할 때는 나중에 넣어주는 거는 생각 안 해도 됐었잖아요. 맨 처음에 존재하던 것만 먼저 전체 기체의 부피를 전체를 결정했었고, 그 다음에 얼만큼씩 넣어주냐에 따른 다른 변화를 계산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생성된 C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를 Wg씩 가하면서 반응을 한 거예요. 첨가 유형이죠. 여기부터 첨가 유형이 시작됩니다. 0W, 2W, 3W인데요. 전체 기체의 부피의 상대값이 나왔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므로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할 겁니다. 나는 이거를 그냥 몰수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향이 어떻게 됐나 봐봐라. 21, 15 줄었어. 13 줄었네. 근데 2W에서 3W 갈 때 증가했어. 뭔 얘기? 반응이 완결됐고 완결 이후구나. 완결 이후의 뜻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반응할 A가 없는 거야. B를 넣었는데 더 이상 반응할 A가 없어. 그럼 이 증가한 E는 누구 때문이야? 오롯이 더 넣어준 BWg 때문인 거예요. BWg이 상대값이긴 하지만 2몰에 해당하는, EV만큼 해당하는 그런 값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해설처럼 연립방정식을 3가지 푸셔도 되지만 이러한 해설도 가능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면, 0에서 Wg 넣었을 때, 그러니까 B를 Wg 넣었어요. 원래는 이게 이만큼을 증가시키죠. 그냥 오롯이 자기만큼 증가한다면, 그치? 근데 지금 2가 증가하기는커녕 6이 감소했어요. 2가 증가하긴커녕 6이 감소했어. 그 말은 뭐냐면 반응물질 앞에 있는 계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생성물질 앞에 있는 계수가 여기 이렇게 있죠? 자, B를 1로 기준으로 가져갈게요. B1, 근데 지금 아까 B가 2를 집어넣었죠? B2를 집어넣은 거예요. Wg 넣었으니까. 2가 증가하지 않고 6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반응으로 봤을 때는 몇이 감소했다는 거야. 처음이랑 나중에 비교했을 때 8이 감소한 거지. 2가 증가한 게 아니고 6이 감소했으니까 8이 꺾인 거야. 깎인 거야. 8이 깎였어요. 그걸 이제 반으로 나눠 생각해 볼게요. 왜 반을 나눴냐면 Wg이 2잖아. 나는 B 1몰에 대한 값으로 환산하고 싶어. 그러면 B가 1만큼 반응에 다 참여해서 한계 반응물로 사용이 됐을 때는 전체가 몇이 감소하겠니? 이거 비례하는 거 알고 있죠? 아까 2 넣었을 때 8 감소하면 1 넣었을 때 4 감소하겠죠. 이 4 감소한다는 게 무슨 뜻? 요 앞에 있는 계수랑 요 앞에 있는 계수의 차이가 몇이다? 4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뺀 게 4래. A 나왔죠? A 5가 됩니다. A는 5다.
계수 구했어요. 한 단계를 좀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립을 할 때. A는 5가 됐으니까 5A 더하기 B 여기부터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C. 처음에 N몰이랑 N몰이 요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반응이 안 끝났죠. 반응이 안 끝났으므로 누가 남냐면 A가 남았을 거야. 이렇게 해서 A가 남으니까 B를 넣어주는 족족 반응에 참여를 하겠지. 반대로 한계 반응물, 즉 다반응에서 빵이 되는 물질은 여기는 B 넣었는데 반응하는 애가 없어. 여기도 B. 그리고 다시 경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여기부터는 더 이상 A가 없네. 그러니까 넣어주는 B에 의해서 전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럼 M이랑 N이니까 처음에 반응했을 때는 B가 지금 다 반응하고 A가 남아야 되는 것이죠. B가 이만큼 다 반응할게요. 5대 1로 반응하므로 여기가 5N만큼 반응할 거고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N일 겁니다. 플러스 2N. 이렇게 되겠죠. N-5N이고요. 0이고요. 2N입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이 어디냐면 가번 상황이에요. 가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5N, 한 번 더 쓸까? 5A 더하기 B가 2C.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가 지금 몇이야? 21이지. 그럼 나는 이거를 더하기 해가지고 21. 어차피 몰수랑 부피는 비례하니까 이러한 식을 하나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N-5N 출발. 그리고 B, 그 다음에 C. 이거 조심해. 저도 이거 풀다가 이거 까먹어가지고 처음에 완전 당황했거든요. 여기 지금 2N이 생긴 거야. 만들어진 C가 계속 물려서 가는 거야. 맞물려서. 여기 2N 있음. 0으로 출발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여기 Wg을 넣었으니까 2를 넣은 거야. 2몰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다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럼 B가 여기만큼 반응을 하면 10 반응하고 여기 4만큼 생성될 거고 M-5N -10, 0, 2N 더하기 4 다 더한 게 15가 되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한 게 이렇게 15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번만 계산해 놓고 갈까? N-3N 맞죠? 는 좀 가면은 16, 11. 이게 6이고 21. 여기 N-5N 더하기 2N. 요 식이죠? 똑같이 나온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13 되는 걸로 한 번만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어디 지우지? 여기 했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EC 될게요. N-5N 그리고 여기 2N으로 출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에는 2N을 더 넣었을 때인 거지. 그러니까 2이니까 총 4를 넣었을 때, 2W를 넣은 거니까 4를 넣었을 때 이땐 누가 다 반응하니? A가 다 반응한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M-5N. 자, 5대 1이에요. 5분의 M-5N. 2배죠. 플러스 5분의 2의 M-5N입니다. 이거 다 더한 게 몇이라고? 13이라고요. 식 한번 제가 해서 깨끗하게 써볼게요. 이거 정리하시면 M 더하기 5N이 정리해왔지. 5N이 몇이 되냐면 45가 돼요. 5N이 45다. 됐어. 이제 미지수 2개랑 식 2개 나왔습니다. M 더하기 5N이 45고요. M-3N이 21이래요. 연립할게. N 값은 3이 나오고 M 값은 30이 나옵니다. 구했듯이 A 값은 5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뭐 구하는 거였냐면 A 곱하기 M분의 M이었어요. M분의 M 2분의 1이다. 정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2번이었다. 주의할 부분은 어디였어? 여기. 그러니까 C가 빵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 이거를 잊어가지고 아마 답을 다른 걸 고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20번 문제 다시 2번, 3번, 4번 다시 풀어보시기를 강조드릴게요. 20번까지의 풀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이한 편이었지만 지금 제가 핵심 포인트 몇 개 짚어드린 거 있죠? 그거는 앞으로도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는 거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개념이 부족한가? 여러분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면. 다만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체화를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평이랑 해설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쉬면서 앞으로 더 에너지를 얻어가서 꼭 여러분이 원하는 화학원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